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이 우리 시장 신고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6,200선 위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제보다 2% 추가 급등이고요. 장 초반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 덜 올랐었는데 11시 한 3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1.9% 급등을 하면서 11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코스피는 팔지만 코스닥 시장은 매수 우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영향을 받는 듯 싶습니다. AI, 밸류체인, 반도체, 전력기기, 자동차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무려 5% 급등, 21만 4,500원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만 닉스를 기록한 SK하이닉스 오늘 추가 상승이고 어제보다 2만 3,000원 뛰어오른 104만 1,000원 수준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하고 HBF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에서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반도체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우리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12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전날이 14위? 15위? 요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2단계나 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 시총 상위들 미국 기업이 많은데 우리 삼성전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급등 배경 중 하나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폰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는데 주요 외신들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보안 기능을 최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꼽으면서 막 호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화면을 이렇게 훔쳐보는 걸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든 폰에 적용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면서 애플도 이거 따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입니다. 자, 시장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더 어느 기업이 강한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을지 이슈 진단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계속 짚어보는데도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섹터도 소외받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갈수록 특히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금 반도체에서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부분도 감지가 됩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론으로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주식을 팔면 안 될 것 같은,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달리는 말에서 함부로 뛰어내리면 다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워낙 많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느끼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감정일 뿐이지 다른 변수들을 보면은 주식이 또 못 갈 이유는 계속해서 오르지 못할 이유는 또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방송 보시는 분, 야, 방송에서 저런 소리 하면 꼭 빠지던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는데 환율이나 금리나 또 거래 대금 여러 가지 이제 강세장의 우호적인 이제 그런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장에서 이제 AI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들도 계속해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꽃이 꺼질 가능성보다는 계속 타오를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제도권은 증권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요즘에 증권사에서는 저처럼 고직군자들보다는 부장, 이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주임 대리들의 실적이 훨씬 잘 나오는,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요 증권사 보면 그 위에 임원진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대표급들도 이제 80년대생도 많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닥 들어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쯤 되면 한번 조정도 받을 때가 됐는데, 이쯤 되면 한번 쉬어갈 때도 됐는데, 이런 선입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과 경험이 오히려 좀 독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구도 와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6,200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빅2에다가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는 이런 저지급자 주니어들의 어떤 피라미딩 이런 매매가 훨씬 뭐 잘 먹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의 이런 뭔가 적극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서운 그런 투자 때문에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라고 그렇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담과 공포를 살 수 있다라는 거에 저 밑에 가면은 늘 우리 시장은 한 번씩 이럴 때 한 번씩 꺾였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는 어떤 사이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한 번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편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버린 종목을 사지 못하고, 나 삼성전자 10만 원 다 팔았는데 20만 원에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이제 말씀 많이 주시고. 하이닉스 50만 원, 60만 원에 팔았는데 100만 원에 다시 사라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다시는 못 사겠어. 그렇다 보니 매수가 편한 쪽에서 종목을 찾게 되는데 그 종목이 오르나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수익률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좀 경험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이성적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의 투자자들의 고민이 훨씬 많이,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추종하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투자들보다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투자를 못하게 되고, 예전에 있었던 투자를 또 매매를 하던 그런 습관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사전에 막아버리는 그런 기회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늘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좀 반고정처럼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좀 6개월 이상은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거고, 반도체 저 두 종목이 꺾이면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80만 원 오면 살게, 삼성전자 15만 원 오면 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그 정도의 가격이 가면 이미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가 꺾이는 이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 그냥 눈 딱 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백분할로 살지언정 어쨌든 이 반도체 빅2에 하다못해 ETF라도 이렇게 좀 접근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저는 3월 달은 점점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늘어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쏠림이 더 심해질 거라고 심해지면 보세요? 심해졌지. 그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3월은 이제 사업 보고서, 1년짜리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연말과 올 1분기에 그런 실적의 어떤 괴리, 기대의 괴리, 이런 것들이 모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3월 말 4월 초에는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똑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코스닥도 퇴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더 좀 쏠림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확률 높은 쪽에 가서 비중을 어느 정도 틀어야지만 지금 시장을 좀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시황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해서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개인적인 성향은 SK 하이닉스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올 1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수혜가 조금 더 많이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문제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빠지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뭐 50거래일, 100거래일, 200거래일 쭉 이렇게 시계를 추정을 해보면 5%도 채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물론 이제 2, 3년을 놓고 보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HBM을 떠나서 이 이제 범용 메모리의 어떤 사이클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이렇게 좀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두 종목 중 하나 혹은 둘 다, 아니면 그냥 ETF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도 뭐 충분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단 중에서 오늘 뭐 장비주도 장 초반에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부장은 혹시 안 보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쏠림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빅2의 반도체가 다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소부장 쪽으로 조금 풀려나갈 가능성이 좀 있죠. 수도꼭지가 조금 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삼성전자는 P4, P5
또 SK 하이닉스는 또 용인의 클러스터에 21조 투자.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작년 말에 나왔어야 되는 게 이제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부장들이 들어갈 이제 룸들이 생긴다라는 얘기고 네. 그동안 뭐 제가 나오면서 소부장을 다 보지 말고 계속해서 부품주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 장비나 소재 쪽에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는 캐펙스 투자의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소멸될,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부품주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장비 쪽에 또 소재 쪽에도 나름대로의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 HBM 장비 그 TC 본더 쪽 대표 네. 주자가 한미반도체잖아요. 오늘 26%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후발주자로 같은 장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한화 네. 비전, 한화 상장사로 보면 한화 비전입니다. 여기 사업부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6%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HBM 쪽의 테마로 보면 STI도 한 20% 급등이고 와 이거 검사 장비 쪽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오테크닉스 뭐 10% 급등하고 지금 드디어 이제 화력을 뿜는가 싶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역시 이제 소부장의 그동안 이제 부품주들이 주로 많이 오르긴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테스트 소켓 쪽 뭐 올랐고, 뭐 파츠, 쿼츠 뭐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가장 전공정 장비가 뭐 일단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구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반사적으로 캐펙스 투자한다라고 보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것들이 뭐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뭐 동진 세미캠, 유진테크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하게 또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오늘 하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예전에는 장비 발주가 먼저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증설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주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증설을 하는 그런 와중에 왔는데 이제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의한 어떤 반도체 큰 사이클이 반도체 이번 사이클의 전반부에 왔다면 이제는 후반부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물량을 어느 정도 쏟아내면서 지금 있는 가격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장비와 소재 쪽에도 과거 기판들이 가져갔었던 그런 기판은 이제 부품이죠. 그런 흐름을 한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전공정 장비, 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익 IPS, 뭐 유진테크, 뭐 테스 이런 종목들 오늘 하루 단편적으로 오르고 말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솔림 반도체 빅2의 솔림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의 어떤 완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네. 예, 반도체 투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도 담아야 된다 이런 코멘트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지금 시장에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바로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제 매번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적, 가이던스 모두 예상을 웃도는 결과를 공개했고요. 주력 사업인 데이터 센터 실적 서프라이즈. 요거는 AI 수요 호조세가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요. 75%대를 유지한 것도 놀랍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는 중요한데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거 사서 쓰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래서 이거 마진 엔비디아는 못 남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우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가 가격 급등 전에 미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를 계약해 놓은 게 아닐까 추정되는데 다음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메모리 싹쓸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파란색 선이 재고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창고에 보유 중인 실물 물량입니다. 그 작년부터 파란 선이 뭐 수직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미래에 판매할 핵심 제품의 부품들을 미리미리 그것도 이제 엄청난 규모로 사들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인데 이게 선불 공급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리 돈을 싸서 들고 가서 우리 물량부터 만들어 달라면서 예약해
예약해뒀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약권이 줄어드는 만큼 파란색의 실물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비싼 가격에 메모리 산 게 아니고 과거에 저렴한 가격에 선점해둔 메모리들이 이제 엔비디아에게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요거 엔비디아 마진 엄청 많이 남기는데 그러면은 비싸게 못 팔았나라고 이제 우려 포인트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자, 이제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상법 통과, 어제 3차 통과했죠. 다음은 누르기 방지법. 금융주의 모멘텀 끝나지 않았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법 개정 통과 이슈 이후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금융주가 장 초반에는 조금 힘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누르기 방지법도 더해진다면 이게 이제 논의가 될 텐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체질 개선 가능성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한 번에 강세가 나왔을 수 있는 재료는 좀 소멸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뭐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뭐 상법 개정에 이번에 좀 다뤘었던 게 이제 분리과세부터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좀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이 좀 무거웠었던 금융주들 뭐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올랐었던 것이 이제 금융지주들이 올랐었고요. 물론 다 이 이슈로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형 증권사들이 좀 함께 올랐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한번 치고 나가니까 그 뒤에 있었던 네. 보험주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었죠. 어쨌든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자사주 마법을 통해서 EPS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마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요건 이제 배당 성향 25%또 아주 25.1%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맞춰요. 누가 봐도 우연처럼 이렇게 딱 맞춰낸 그런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배당주에 대한 그런 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관련된 상품들 ETF나 그런 펀드들의 그런 모집도 굉장히 좀 많아졌었기 때문에 네. 해당 종목들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수급이 개선되면서 단기적인 강세를 만들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어제 셀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소화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큰 폭의 어떤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 근데 그 정도의 수급은 충분히 나왔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전 금융주들이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 나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이런 이슈는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올해만 뭐 오늘 이제 2월에 배당 낙일입니다만 이걸로 해서 이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주 친화책을 하기로 이제 의결을 한 네.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펀드나 ETF들이 좀 편입을 해놓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번 한 번만 그냥 이슈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서서히 이 수익률을 좀 올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도 아니고 뭐 어떤 네. 수요가 폭발하는 병목 현상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속도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나 뭐 다른 주도주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내기보다는 뭐 저는 네. 그냥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시장 수익률 정도를 쫓아갈 수 있는 추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따른 그런 에너지는 일단 소모가 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금융주 섹터 내에서는 저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한번 힘을 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거래대금 뭐 확실하게 지금 뭐 장 전후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60조에 육박한 이제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네. 증권 회사들의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3조, 14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의 이제 거래대금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이제 그 마켓시어가 적은 중소형사들도 이제 수익 구간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됐다라고 하면 대형사들이야 이제 뭐 조 단위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익 포인트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천수답 같이 예. 시장이 좋아야지만 수익성이 올라가는 중소형주들도 올 작년 4분기, 올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익잉여금을 제법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한 100위권, 200위권 안에 있는 네. 이제 이런
대형사보다는 딱 한 발 정도 좀 뒤에 있는 중형사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좀 강하게 나올 그런 국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네. 상상인증권 상한가고요. 그렇죠. SK증권 23% 급등이고 LS증권도 그렇고. 맞아요. 네네. LS증권 한 1%고 유화증권 13%, 다올투자증권 5%. 현대차증권 뭐 이제 그런 사이즈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올라갔었던 네. 그런 궤적을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그 자사주 이슈 이런 것들이 일단 에너지가 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펀더멘탈로 들어가서 중소형 그런 종목들, 중소형 그런 증권주들의 강세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시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거 아마 아셨어요. 오늘 2월 배당락일이거든요. 네. 배당락일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하는 기업 여기에 해당되는 게 SK 하이닉스랑요, 금융주하고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아마 그 2월 배당락일에 이제 하락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들인데. 하락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사주 소각 이슈는 사실 이제 제가 정리도 해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규율은 강해지게 되는데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가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하거나 보유 처분 계획을 세워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소각해서 없애버리면 기존 주식은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날짜를 제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이 의무 소각을 꼭 해야 하는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질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해당되는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사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대주주가 상속하기 위해서 주가 못 가게 막 일부러 누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상속할 때 기준이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 회사의 자사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주가 누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주가 좀 잘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혹시 어떤 게 될까요? 딱 하나만 좀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드리면 네.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이 현대제철, 있어요. 예. 현대제철이 지금 PBR이 0.3이 안 될 거예요. 0.25배 정도 되는데 현대제철의 핵심이라고 저 보고 있는 그런 변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이 6%를 넘게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대 지금 뭐 어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현대차의 어떤 지배 구조 때문에 좀 움직였었던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네. 이제 다른 이제 로봇이나 또 엔비디아와 관련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배 구조에 대한 뭐 오늘도 뭐 현대모비스가 지금 7%씩 올라가는 것들은 지배 구조 이슈에 좀 현대모비스가 이제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제 요즘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제철 쪽에 대한 나쁘지 않은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요 지배 구조 관련돼서 이게 뭐 100% 이제 누르기 방지법의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좀 지배 구조가 어쨌든 지배 구조에 관련된 그런 이슈니까요. 그 누르기 방지법이 네. 그거와 연동돼서는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한번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좀 장부를 좀 뜯어보시면 현금도 거의 2조 정도 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본다면 지금 한 5조 안팎되고 있는 시가총액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더 남아 있지 않을까. 지금 네. PBR이 뭐 0.2 몇 배 정도 된다면 예. 한 0.5배 간다 한들 주가가 비싸다.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 내부에서 좀 지배 구조가 조금 이제 급물살을 타는 이제 그런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 그 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주가로 투영이 될지 이런 네. 거에 대한 조금 관심이 좀 있어서 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다소 좀 생뚱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대제철 같은 종목 네. 한번 좀 공부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시장이 분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하나, 둘씩 이렇게 숨겨져 있는 종목 찾아가는 재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